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난 7일 정부는 제53차 국무회의를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안 공포 일정을 앞당기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중 첫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 6천 호 내외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절차 단축 지원을 통해 속도를 내는 사업입니다. 9월에서 10월 첫 후보지를 공모했으며 현재 심의를 벌이고 있는 만큼 도심정비 사업의 방향성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 조짐에도 마포, 용산구 일대 아파트 가격은 연일 신고가 행진입니다. 11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용산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23%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 마포구는 0.15%였습니다. 서울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아 호재로 작용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김지유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 매매 가격 상승폭이 매주 축소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경매 시장도 위축된 분위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와 용산구 일대 아파트 가격은 연일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용산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23%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요. 마포구는 0.15%였습니다. 이 서울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전략과 계획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전화번호 02-3153-2663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지금 바로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후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와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어드바이저 윤민국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3분 부동산 이슈부터 짚어볼까 합니다. 제가 앞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서울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마포구와 용산구 일대 아파트는 거래 한파에도 연일 신고가 갱신 중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좀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기존에 지금 부동산들이 상승 추세였다가 지금 최근에 또 이제 뭐 하락하거나 이제 상승폭이 둔화됐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포나 용산구는 이제 올랐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이제 하락 추세라든가 조금 둔화된 이유는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여파로 인해서 투자를 못하게 막는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하락 추세나 조금 이제 상승세가 둔화된 건데. 실제로 말씀드리면 가격대가 높은 고가의 아파트들은 어차피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 소리인즉 돌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출이 규제가 되든 말든 금리가 상승을 하든 말든 가격은
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이제 그나마 고가에 속하는 마포, 용산구도 이제 가격 상승을 계속 주도를 할 수 있었던 점이고, 그리고 마포나 용산구는 또 개발 이슈들까지 같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상승폭이 컸고, 이 영향은, 그리고 이 추세는 중저가는 좀 더 이제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일부는 하락세로 될 가능성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와는 별도로 이제 고가의 부동산들은 계속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부동산별로 계속해서 국소적인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3분 부동산 이슈 살펴보면서 부동산 올인원의 문을 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무료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무료 상담 통해서 어떤 고민 해결해 볼 수 있을지 본부장님 전해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곳은 가격 상승이 둔화가 되고 하락도 한다고 하는데, 또 어떤 곳은 이제 가격이 상승한단 말이죠. 자, 과연 이제 앞으로 어디는 상승을 하고 어디는 하락할지, 과연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내지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지역을 선점해야 되는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1:1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상담할 수 있게, 그리고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좀 포괄적으로 알고 싶다, 그리고 좀 혼자 1:1 상담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미나가 있죠. 목요일 날 세미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선착순이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거리두기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소규모로만 이제 세미나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뭔가 좀 답답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신다면 분명히 눈이 좀 뜨일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전망을 포함해서 이제 그 보는 방법들, 그리고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과연 이제 내년에 어떻게 흘러갈지, 또 어느 지역이 괜찮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편하게 신청하시면 상담할 수 있고 안내 받으실 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와 1:1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또 키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부동산 올인원 고민 상담 시간인 부동산 와슈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상담 빠르게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와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고민 생기신 분들도요. 전화번호 02-3153-2663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고민으로 부동산 와슈의 문을 두드려 주셨을지 전화 상담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가 그 녹본동에 대지 30평 단독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데, 네. 대지 30평 녹본동에. 네. 네, 근데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네. 네, 그것도 좀 궁금하고, 네. 그래서 전화 드려봤어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자, 우리 네네. 시청자님 지금 녹번동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녹본동 142-52번지요. 네. 네. 자, 그럼 여기 지금 단독주택, 대지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보유하셨을까요? 이게 19년도 2월 달에 매입한 거거든요. 이제 곧 3년이 다 되어가는 네네. 시점인데 앞으로의 네.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네. 전문가 의견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네네. 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혹시 재개발한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그거 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작년에 굉장히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도로 쑥 들어갔어요. 네, 근데 동의서 받는 거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거요? 네. 전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 그때. 그랬어요? 왜요? 매입한 지 1년밖에 안 됐겠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여기는 계속 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요. 제가 네. 이제 지금 상황은 이제 정확한, 아마 제가 지금 말씀하신 집원으로 봤을 때는
그 네. 2-3 구역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예, 그 구역 안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2-1 구역과 2-2 구역, 그 다음에 네네. 2-3 구역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2-1 구역은 이제 3080 이제 지금 말 그대로 공공 재개발을 하고 있고 신청 그러니까 후보지죠. 그리고 2-2 구역과 3 구역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동의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뭐 사람마다 이제 각자의 이제 필요성이 있기는 한데 동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죠? 왜냐? 새롭게 바뀌면 그만큼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통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아파트로 바뀐다고 하면 가치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리고 근데 지금 이쪽에 네네. 저희 집만 유독 3층이고 다 2층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입자를 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은 주고 나면은 별로 남는 게 없고. 다들 이제 재개발이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요. 누구는 더 조그만 걸 가지고 있고 누구는 더 큰 걸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남는 거는 별 차이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내 자산을 좀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요. 네네.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네. 뭐 좀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뭐 가감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어쨌든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동의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게 안 높은데 67% 나왔었거든요. 네, 엄청 높은 거예요, 시청자님. 단독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미 동의율이 충족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구지정 심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가요? 네. 예. 쉽게 말씀드려서요. 아마 지금 현재 상황이면 내년쯤에 아마 지구지정이 될 텐데 이제 재개발 최종 확정인 거예요. 최종 확정해서 시작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요. 시청자님 가지고 있는 지금 다가구 있잖아요. 네네. 이게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바뀔 거니까 그리고 큰 고비를 하나 넘긴 거예요. 시간은 필요하지만 이제 아파트로 바뀔 거고 그에 따라 투자자들 많이 찾겠죠. 그러면 어찌되었던 시청자님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건 좋은 소식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셔도 당연한 거고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건데 문제는 뭐냐면 대지가 30평이나 되면 가격이 좀 커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아무나 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소액으로 접근이 힘드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금의 가치보다 더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아마 아파트가 생겨나게 되면 물론 시점이 좀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년 정도 돼야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판단키로는 시청자님 뭐 계속 보유하셔도 가격은 계속 오르실 거고요. 중간에 뭐 매도를 하셔도 분명히 지금보다는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거예요.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네. 나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구입한 거는 나중에 이제 세를 받아서 먹고 살려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근데 이게 부분에 있어서 좀 아파트-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건데. 네, 아파트로 되면은 저희는 그게 사실은 수익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네. 제가 판단키로는 아마 한 5년 정도는 계속 가지고 계셔도 돼요. 5년 정도? 예, 월세 계속 받고. 왜냐하면 실제 철거가 들어가는 시점, 이주하는 시점까지는 월세도 받으실 수 있고 세입자들도 계속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되기까지 과정이 아직 많이 그러니까 길게 많이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대략 한 6년에서 7년 뒤의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론상으로 5년에서 6년은 더 보유하셔도 되겠죠. 월세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네네.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또 투자자든가 실제로 몇 년 안에 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사람들이 또 찾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격은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평당 한 2,500 나가거든요.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를 네. 계속 받으시다가 한 5년쯤 되셔가지고 그때 이제 가격 상승 보시면서 매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5, 6년 후가 그때가 제일 적기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주하기 1, 2년 전 시점이 가장 괜찮겠죠. 그 시점이 그 심의가 통과한 다음인가요? 그렇죠. 언젠가요? 지구지정 심의가 끝나고 나면 조합이 설립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되고 이렇게 하나씩 진행을 하는데 예. 중간중간 이제 법이 바뀌어서 또 나중에 뭐 실거래, 뭐 실거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매도를 하는 길은 열어놔야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보유하셨다가 매도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나 싶거든요. 아우, 감사합니다. 고민 좀 풀리셨나요? 네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더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상담 연결되셨어요. 어떤 네. 부분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시청자님 혹시 그 TV와 같이 켜두고 계신가요? 방금 줄였어요. 네, TV 볼륨을 줄여주셔야 저희 목소리가 더 잘 들리시거든요.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지금 파주시 해설마을 5단지 3부 른행산세에 거주 중인데, 네. 제가 지금 일시적 2주택으로 지금 입주권 보유가 하나 또 있어요. 네. 근데 2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비과세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제가 이 파주 운정의 가치 전망에 따라서 이 매도 시기를 좀 잡으려고 하는데, 이 파주를 갖고 언제쯤 매도를 하는지, 아니면 이 파주에 앞으로 미래 전망이 좀 있으면 계속 보유를 하면서 월세 수입을 받는 게 유리한지. 지금 아니. 여기는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거주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곳이 경기도 파주시 해솔마을 5단지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네네, 맞아요. 2년 내에는 매도를 해야 이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네. 자,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인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 지금 5단지라고 했죠? 해솔마을? 네, 네. 해솔마을 5단지를 5년 뒤에도, 그러니까 길게 가져갈 의향이 있으신가요, 혹시? 만약에 그게 가치가 있다고 하면 네. 뭐 계속 보유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이거 혹시 보유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지금 분양 받아서 들어와 그러면 있거든요. 가격 상승은 좀 보셨을 텐데. 네, 한 2억 정도? 2억. 이거는 매도를 해도 괜찮아요. 일단 보유 의견이긴 한데 네. 일시적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해당 보유하고 있는 거 현재 전망 풀어드리고 가치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가 가격 상승을 많이 보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얼마나요? 글쎄요, 이게 아무래도 GTX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 이뤄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외곽에 또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야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상승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이 파주가 옛날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완성이 다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네. GTX가 이제 들어서긴 하는데 여기서도 거리가 좀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여기는 호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GTX도 물론 영향을 많이 받을 건데 현재는 지금 운전력이 있지만 역에서 좀 거리가 있죠. 네. 근데 이 앞쪽 라인에 보시면 3호선 연장한다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저도 지금 고민인 거예요. 왜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생기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얘기만 나와도 좀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얘기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때쯤이 아마 GTX도 한창 이렇게 또 이제 공사를 한창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될 때쯤인데 그 기간이 좀 많이 길다라는 거죠. 그 소리는 즉 일시적 1가구 2년 안에서는 그게 크게 오를 수 있는 요소가 당장에는 없어요. 한참 뒤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 어느 정도 2억 이상 정도의 좀 어느 정도 차익을 봤다고 하면 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조금 더 기간적인 측면도 고려를 했을 때 매도를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금액 가지고 네. 이런 곳이 좀 빨리빨리 이뤄질 수 있거나 이런 쪽으로 더 방향을 잡는 게 오히려 더 기회비용에 있어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비과세 혜택은 제가 봤을 때 보는 게 조금 더 속도가 빠르고 더 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단 제가 이제 당부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매도를 하고 그냥 현금을 보유하실 거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니다, 저는 저 부동산을 계속 자산을 늘릴 계획이 있다 하시면 매도를 하시고 이 금액 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개발 계획이 있거나 변화가 있는 곳들 쪽 근처로 해서 소액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네, 네. 이렇게 방향 잡으시고 또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또 이게 알아봤더니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이미 일시적 이주택이셔서 조금 더 절세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 매도 쪽으로 매도 쪽의 의견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부동산 때문에 고민이 깊은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양 7구역을 보유 중입니다. 현재 전세 주고 있으며 최근에 조합이 설립되어서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이라 지금 매도하는 게 맞을지 보유하는 게 맞을지 궁금하고 자녀 명의로 매수하는 게 나을지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네요. 지금 제가 보니까 7구역 이걸 매도 시점이나 전망 궁금하다는 거 자양. 그리고 하나는 뭐 자녀 증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되나 안 되냐. 이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7구역 올 7월인가 8월인가 아마 이쯤에 조합이 설립이 됐을 거예요. 자, 가격이 좀 많이 올랐을 거고 그래서 지금 매도하는 게 맞을까? 시간도 좀 어쨌든 걸릴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보유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왜 그러냐? 아직 현재 시세들 주변의 아파트들 대비해서도 이게 완성이 됐을 때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한참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산인 조합 설립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재개발이 이제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확정되면서 시작 단계에서 큰 산 하나를 넘은 거죠. 예, 당연히 시간은 필요하지만 진행을 하면서 이제 가격은 계속 오를 거예요. 왜냐? 입지 자체가요. 첫째, 누구나 한 번쯤은 살고 싶거나 가지고 싶어하는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요. 다른 곳들과는 다르게 뚝섬 유원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여기서 멀지도 않아요. 한강변이면서 여기서 멀지 않다라는 그런 희소 가치만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각광을 받을 거고 사람들이 찾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맞고 주변에 바로 옆에 같은 한강변 라인의 성수 뉴타운 아시죠?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이미 거기도 이제 굉장히 가격이 높고 재개발이 돼서 이제 아파트가 생겨날 거고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바로 길 건너편 라인인 자양 사동 라인도 이번에 신통 재개발 신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계속 바뀌면서 본인들도 확정이 됐으니까 계속 꾸준하게 가격이 오를 거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보유 의견이에요. 계속 가격이 오를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건 이제 자녀로 이제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시기도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제가 자녀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사실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0, 30대 정도다라고 이제 기준을 잡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매수 의견이 자, 매수하세요. 좀 더 기다리세요. 다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 어떤 거를 선택하냐? 어떤 부동산을 또 어떤 지역에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드리자면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저가의 아파트들 있죠? 중저가, 뭐 예를 들어서 10억 이하, 뭐 9억 이하 뭐 이런 거의 아파트들은 조금 지금은 조금 잠잠한 시기예요. 아마 내년 상황을 또 봐야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약간 보합 내지는 소폭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뭐 기다리시거나 하셔도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소액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2억 이 정도, 뭐 3억 이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도면 뭐 아무래도 서울 빌라라든가 경기도권의 이제 구축 아파트들만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저는 그쪽이면은 오히려 서울 쪽에 빌라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계속 개발이 발표를 하고 계속 뭔가 이뤄진다는 얘기가 올라갈 거고 지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예요. 아마도 향후 2에서 3년 정도는 계속 전체적인 상승세가 유지가 될 건데 이 안에서 무조건 빌라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이 안에서 개발이 확정이 돼 있거나 주변에 바뀌는 게 확정되어 있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곳들 내지는 내년에 뭐 공공기획 신통 뭐 기획 민간 재개발이나 아니면 공공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들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굉장히 폭이 넓어서 금액을 제가 몰라서 정확하게 찝어드리지는 못하지만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아서 역에서 가깝거나 재개발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의 변화가 확
확정된 곳 바로 근처라고 한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거라서 최대한 빨리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세부적으로 알아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선생님 말 맞춰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기분 좋게 조금 더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와 관련한 부분은 시장의 상황이라든가 부동산 규모에 따라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이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지번, 면적, 투자 금액 등 궁금하신 점 자세하게 적어서 또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와슈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인천 청라 동양 엠파트 5단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는 좀 보유 의견입니다. 청라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이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주변에 일자리도 계획돼 있고요. 변화도 다 예정이 되어 있으며 또 7호선 연장이라는 호재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보유를 추천을 드리기는 한데 단 유념하셔야 될 게 2022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인천 자체가 입주 물량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수는 있어도 단기적으로 나는 계획을 짜고 있으면 지금 매도가 맞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양주 덕소 진도 아파트를 소유 중이고 매도 계획이 있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단기로 보유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기가 역세권이면서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고요. 게다가 주변에 이제 재개발들이 이제 한창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지저분했던 곳들이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그로 인해서 가격 상승을 볼 거고 또 이주 수요까지 있다 보니까 가격 상승폭이 좀 더 많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공급된 계획된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완성되고 나면은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한 2-3년 내 정도의 매도를 계획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에 시흥시 아파트를 팔고 나니 1억 이상이 올라갔어요. 3억 미만으로 투자 목적으로 어느 곳을 선택해야 되나요? 판단력이 깜깜하네요. 네, 여기는 3억 미만으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서울 쪽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치를 크게 찝어주자기보다는 말 그대로 서울을 놓고 봤을 때 중심지를 전 항상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니까 3억 이내면은 분명히 찾아보면은 기회는 많을 거예요. 서울에서 정중앙은 한강이 흐르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한강변을 중심으로 좀 알아보시면 그래도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안에서도 재개발 가능성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변화, 개발 같은 게 확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 근처 내지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들 그런 부동산을 준비하는 게 가장 가격 상승에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있나 한번 볼게요. 당산동 대우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매도가 좋을까요? 이 대우아파트가 아마 매종, 리브? 네, 여기는 매도를 추천을 드려요. 자, 왜 그러냐?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훌륭한 곳이기는 한데 이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원룸 구조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초소형 아파트라는 점이에요. 그 부분이 지금 최근 트렌드 흐름이 다 이제 1.5룸 이상이거나 아니면 2룸 이상으로 넓게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입지에 비해서 부동산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존재를 해요. 뭐 재건축이나 이런 것과도 상관없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매도를 하는 게 자산 증식에 있어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사 신안 인스비를 팔고 명일동 고덕 5단지 매입은 어떤가요? 갈아타기 찬성 의견입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건 두 아파트 모두 훌륭한 아파트예요. 그리고 잠재 가치도 지금보다도 더 높고 분명히 상승은 둘 다 할 건데 변화의 크기는 고덕 쪽이 좀 더 커요. 왜냐? 바로 근처에 이제 비즈밸리랑 그리고 강동 산업단지라는 큰 대규모 일자리들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일자리가 있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도 계획도 있고 또 9호선 연장이라는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내용을 보더라도 고덕이 좀 더 변화가 커요. 그 소리인즉 이익의 크기가 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나요?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윤민국 본부장님과 부동산 와슈 코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문의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상담 조금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그 인천 그 부평구에 네, 부평동 573-1번지인데요. 네, 그 면적은 58.99 제곱미터고 3룸인데요. 네네, 예, 오피스텔이에요. 네, 근데 이 부평역에 그 GTX B 노선이 뭐 향후 개통된다는 개발 호재도 있고요. 네, 그리고 문화의 거리, 뭐 주변의 재래시장, 뭐 쇼핑상가 등의 뭐 상권도 좋고 네, 역세권이라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네, 예. 그 서울 말고 지방 인천인 것도 그렇고 또 오피스텔은 처음이라서 네, 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10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 그것도 오피스텔을 오래 가져가도 향후 전망이 어떨는지 네. 예, 궁금해서 예, 여쭤봅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투자 네. 목적으로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3룸 오피스텔. 네. 자, 칭찬할 게 있고요. 아쉬운 것도 같이 있어요. 예.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까요? 아쉬운 소식. 네네네네. 이게 아마 여기가 아까 시청자님이 다 알고 준비를 하셨어요. 예. GTX 호재도 있고 예. 여기 주변이 문화거리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네. 다 상권이 굉장히 발달이 잘 네. 돼 있어요. 네네네. 사람들이 굉장히 또 유동인구도 많고 예. 그런 점에 그런 곳을 하셨다는 거에서 칭찬드리고 이게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새 건가요? 오래된 건가요? 아니죠. 지금 분양 이제 10월 달 분양한 거예요. 네, 신축이네요. 예. 자, 신축을 하셨다는 점 그리고 3룸을 하셨다는 점은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예. 예. 그런데 네. 아쉬운 부분 말씀드릴게요. 네. 자,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준비를 하고 있고 미래를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네. 길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여기는. 아.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쪽 라인에 해당 오피스텔뿐만이 아니고 여기가 다 그 상업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가도 많고 먹고 놀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많지만 반대로 모텔이나 이런 것들도 많을 거고 예, 오피스텔이 엄청 많을 거예요. 예. 같은 내용의 비슷한 다만 이제 3룸이 좀 많지는 않을 거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칭찬을 그래서 드리는 건데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격 상승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다만 신축이고 3룸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이 찾을 거예요. 왜냐? 이 안에서도 부평은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고 네. 그 사람들의 트렌드에 맞출 때 그 사람들은 뭘 보냐면 깨끗한지 지저분한지를 보고 혼자 살든 둘이 살든 조금 이왕이면 그 같은 금액에 좀 더 넓은 데를 선호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드려요. 네. 그래서 아마 크게 뭐 지금 매수를 하셨다고 제가 하셨나요 혹시? 그냥 계획이시고? 계약금만 조금 걸어놨어요. 네. 요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상승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자, GTX도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역세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피스텔 치고는 가까운 편은 아니에요. 예. 사실은 냉정하게 봤을 때. 다만 3룸이라는 그런 희소 가치는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소위 말해서 뭐 투자금이나 이런 것도 크진 않았을 거예요. 예. 왜냐? 전세는 높게 받을 수 있고요. 네. 매매가는 상대적으로 다른 서울이나 기타 지역보다는 좀 낮은 편이에요. 자, 그러면 갭 차이가 작겠죠. 예. 그러면 금액이 작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 건데 문제는 뭐냐? 전세가 높고 매매가가 낮아서 이제 그 갭 차이가 작은 지역들은 투자 관점보다는 실거주 관점으로 많이들 찾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올라도 이 부평역을 기준으로 내지는 부평시장 위에 있는데 그 역에 있는 아파트들, 대규모의 아파트들을 기준으로 가격 상승을 볼 수 있지. 같은 내용의 비슷한 내용의 오피스텔들이 많은 이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의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키로는 시청자님 어차피 계약금 거셨으니까 가지고 가시는 게 맞는데 자,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가 장점이 뭐냐면 월세 받기 좋아요. 자, 자금이 많이 부족하시다 하더라도 모으셔가지고 반전세라든가 이런 식으로 돌려서 최대한 월세라도 좀 받아서 그래도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이 나긴 날 거예요. 많이 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상쇄할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반전세나 해가지고 반전세를 하든 조금 더 자산을 늘려서 이렇게 해서 월세를 받는 걸 기준으로 잡으시고 아까 보니까 10년 그러니까 임대 사업 얘기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임대 사업자예요. 아, 그래요? 10년이잖아요. 예. 자, 10년 넘기지 마세요. 왜냐면 그렇죠. 오피스텔 자체가 기본적으로 10년이 넘어가면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게 좀 시작되기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15년 넘어가면은 자체적으로 가격 하락이 이루어집니다. 아, 예. 그래서 오래 가져갈 건 아닌데 저는 월세나 반전세 그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최우선으로 잡고 시세 차익은 그 다음이에요. 부평역이 생기면 GTX 생기면요. 가격 조금 더 오르긴 할 거예요. 아, 예. 근데 이제 많이 오르진 않을 수 있으니까 그동안 자산 좀 모아서 월세를 받는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고 여기는 단순 투자보다는 사실 실거주 겸 투자로 젊은 사람들이 보는 위치라서 좀 금액이 좀 작아서 아마 준비를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대지 작아서 네. 예. 그래서 서울 너무 비싸니까. 아마 이제 크게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을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크게 상승 보기도 조금 쉽진 않아요, 지역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 2년에 한 번씩 그 5%씩 올릴 수 있는 전세 금액 올릴 수 있는 거 그건 할 수 있나요? 그럼요. 그건 할 수 있죠. 그거는 그대로 임대사업자 등록 5%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올릴 수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맞으니까 잘 준비하셨고요.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자산 늘려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 서울 쪽에서 오피스텔을 하는 건 괜찮나요? 서울도 서울 나름이에요. 어디를 하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어디, 그렇죠. 그건 중요하죠. 네, 당장 이렇게 찍어줄 수는 없고 팁을 드리자면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오피스를 할 때는 가급적 진짜 강남에 좋은 입지, 뭐가 개발이 있는 곳은 1.5룸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지 않은 곳들, 그냥 입지만 좋은 곳들은 2룸 이상으로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역에서 일단 가까우면서 주변에 내가 하려는 이 오피스텔이 주변에 뭐가 바뀌는 게 뭐 주변에 아파트가 뭐 재건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공청사가 새롭게 생긴다거나 일자리가 생긴다거나 그런 게 확정된 곳 근처로 가면 가격 상승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요. 또 만약에 뭐 궁금한 게 있거나 뭐 추천받겠다 이런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투자 전략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일시적 2가구거든요. 네. 거기에다 광교에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내년 3월이면 입주해요. 그래서 네.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 건지 두 개를 놓고 지금 둘 다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이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질문 주신 게 광교에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 보유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제가 지금 일단 살고 있는 데는 안산 그랑시티고요. 네. 지금 전세로 보유하고 있는 건 대우 구차예요. 네. 이것도 안산이고요. 네. 아, 그럼 지금 총 안산에 두 채 그리고 광교 쪽에 있는 오피스텔까지 보유하고 계시는데 전망 궁금하신 거죠? 네,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일반 임대나 나서 전세나 월세를 가져가야 되는지 광교 같은 경우는 네. 고민이 많네요.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더 반갑습니다. 오늘을 너무 기다렸어요. 아, 정말요? 이거 예. 큰일 났네. 이거 정확하게 답변 드려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 얘기 나눠봤는데 머리가 좀 저도 아파오는데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지금 안산 그랑시티 자이랑 프로지오 9단지 대우 9단지라고 했나요? 그거 네네. 가지고 있는 거랑 그리고 광교 네. 광교 이쪽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광교는 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못 들었어요. 광교에 뭐예요? 오피스텔이에요. 투룸. 오피스텔 이름이 뭐예요? 더샵 레이크시티. 더샵 레이크시티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어렵다. 어려운데, 자, 네. 저는 투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가격 상승을 기준으로 이제 포커싱을 잡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세금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게 뭐가 유리한 거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최종적으로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체적으로 지금 3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 잡아드릴게요. 일단 그랑시티 자이는 살고 계시잖아요. 네. 자, 이거는 이거는 실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일단 보유가 맞는데 여기는 네. 투자 관점을 보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뭐냐면 네네. 여기 신축이에요. 제가 알기로 틀렸나요, 혹시? 아니, 맞죠? 신축 맞아요. 네, 그리고 대단지예요. 네. 그리고 아래에 이게 호수가 다니고 있고 공원도 바로 옆에 있고 학군도 충분해서 입지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곳이에요. 네. 그래서 가격 상승 그래도 좀 많이 봤을 겁니다. 네,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은 그 교통이에요. 그런데 네. 그 교통도 저 위쪽에 지금 이제 신안산선이 이제 끝나는데 여기서 연장 얘기가 있어요. 네. 연장이 이제 얼로 될지는 좀 확정된 게 아니라서 이제 언급하기 좀 어렵지만 아마도 이쪽 이 근처에 송산 그린시티가 있거든요. 네, 이쪽으로 해서 건너편이에요. 아마 갈 건데 그 생겨나게 되면 좀 가까워지겠죠, 여기서. 네. 그러면 이제 호재는 맞는데 자체적으로 실거주하기 너무 좋은 곳인데 투자 관점에서 변화에 있어서는 엄청 크진 않아요, 이 지역 근처는. 변화가 되는 곳은 이 세솔동을 비롯한 송산그린시티부터 시작해서 이 뒤쪽에 이제 공룡알 화석이 있는 뭐 관련돼서 개발이나 새롭게 바뀌는 건 있는데 그의 영향을 물론 받는데 이게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이제 상승이 좀 계속 예상이 돼요. 이렇게 소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이긴 한데 투자 관점을 보는 데는 아니고 구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도 별 차이는 없어요. 네. 그나마 이제 여기서 좀 가깝죠. 신안산선 네. 생기는 곳에서. 그런데 요거 하나 빼고는 사실은 주변에 큰 변화로 인해서 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왜 어렵냐면요. 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나쁜 아파트가 아니에요. 괜찮은 아파트들인데 다 비슷비슷해서 이걸 보유하는 게 맞을지 매도하는 게 맞을지 저도 잠깐 혼란스러웠던 건데 저는 대우 구단지라던가 그랑시티 다이 둘 중에 하나는 매도를 추천을 드려요. 예, 예. 왜냐하면 3가구씩 이상 가져가면서까지 가격 상승을 좀 많이 봐야 되거든요. 세금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러기에는 좀 너무 이게 뭔가 투자 목적, 단순 투자 목적의 아파트도 아니고 실거주도 많이 찾으면서 그러니까 애매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하나는 일단 정리 방향으로 가고 그 광교는 내년 입주라고 입주예요. 들었는데 네. 여기는 또 그 지금 말씀하신 안산하고는 또 달라요. 여기 앞에 아마 원천역이라고 아직 역사 이름은 지정이 안 됐는데 인동선이 네. 새롭게 생겨날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여기 없지만 이제 여기 새롭게 생겨난다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호재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IT밸리가 있는데 이쪽 부근으로 해서 아마 공공주택들도 또 새롭게 들어설 거고 뭔가 개발을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 자체에서는 큰 영향은 없지만 어쨌든 여기는 일자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라인에. 그리고 위쪽에 광교의 영향도 받고요. 그리고 신축이다가 여기도 대단지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 더샵 레이크시티라고 하셨는데 요거 혹시 원룸인가요? 투룸인가요? 투룸이에요. 네, 잘하셨어요. 이건 좀 더 보유하셔도 돼요. 왜냐면 원룸하고 투룸하고 좀 많이 달라요. 여기 실제 수요 입장에서 봤을 때 1인 가구도 물론 많지만 2인, 3인 가구도 상당히 많은데 투룸이면 소형 아파트랑 경쟁을 할 수가 있고 가격 상승을 좀 많이 볼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제가 매도를 왜 하지 말라는 거냐고 하냐면요. 여기 아마 물론 가보셔야겠지만 매물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지금 저희 투룸이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나와 있는 거는. 네, 맞아요.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전세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소리인즉 가격 상승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원래 제값보다 더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죠. 근데 이게 해소가 되면요. 그러니까 입주가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이다. 그러면은 한 4월, 5월, 6월까지는 좀 잠잠해요, 가격이.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 올라가요. 매물이 많지가 않아서.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타이밍은 이럴 때 잡는 거예요, 매도 타이밍은. 만약에 매도를 하더라도. 그리고 이 해당 오피스텔은 대단지에다가 준 아파트에 가까운 곳이라서
가격이 일단 오를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소리인즉 여기는 좀 더 가지고 가셔도 되겠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요거는 좀 더 내년에- 보유하시면서 내년 만약에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내년 6월 이후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쯤 또 이제 대선도 끝나고 이제 좀 만약에 좀 추세가 좀 잠잠했다면 다시 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가을 시장도 있고 이런 걸 앞둬서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매수자들도 많아지겠죠. 그럴 때 제값을 받을 그러면 가능성이 좀- 등기를 쳐야 되는 건데 네. 예, 등기를 치고 매도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제가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그러면 등기를 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등기 치셔야죠. 그럼 등기를 치고 매도해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등기를 네. 치게 되면은 그만큼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택수가 하나 늘어난 거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게 시기가 아마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할 텐데 6월 넘어서나 좀 상승폭을 볼 수 있을 거라서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등기를 치시고 매도고요. 나 복잡하다, 세금적인 부분도 걱정되고 자꾸 1가구 3주택 되는 것도 싫다라고 하시면은 요거는 그냥 매도를 해야죠. 맞잖아요, 등기 치기 전에. 아니면 등기를 치고 저희가 그냥 매도 안 하고 쭉 가져가는 것도 괜찮게 보시는 네, 건가요? 네, 괜찮게 봐요. 괜찮아요. 예. 여기는 계속 네. 오르긴 할 거예요. 다만 크게 오르기는 힘들어요. 오피스텔이라는 점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근데 투룸이라서 좀 상세를 할 거고 개발 계획이 그 교통이라든가 일자리가 계속 바뀌고 있고 새롭게 생기고 있으니까 계속 각광을 받는 지역이에요. 게다가 바로 앞이니까. 그래서 가치는 높습니다. 지금보다도. 그래서 그럼 본부장님이시라면은 네. 이거를 중간에 파시겠어요? 아니면은 저는 매도하고요. 가져가시면서- 네. 저는 매도하고 서울 본부장님은 가죠. 서울로요? 네, 이제 지금의 가치는 낮은데 많이 바뀔 수 있는 게 보이잖아요. 저는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피고 보면은 아직 좀 가격이 낮은데 뭐가 바뀌긴 하겠다. 빠르고 느리고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저도 모르거든요. 근데 투자할 곳이 있으면 네, 그런 곳이 있어요. 몇 군데 많지는 않지만 요새 너도 나도 개발이라서 어려워요. 저도. 근데 없진 않아요. 그리고 이 금액 가지고는 훨씬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서울은 아직. 그 개발이 안 된 곳들이나 아직까지 좀 낮게 평가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가서 저는 모든 투자가 단기가 아니에요. 중장기입니다. 예, 중장기이기 때문에 중장기라는 거는 그럼 몇 년 이상을 보시는 건가요? 어떤 거요? 중장기로 보신다는 건 한 몇 년을 보시는 건가요? 최소한 저희 10년 가까이는 10년은 기준으로 항상 저는 잡고 봐요. 10년은? 네, 왜냐하면 그 기간 안에는 무조건 뭐가 되겠다라는 곳들이 있거든요. 제 기준에는.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보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거 좋아요. 그래서 좀 길게 가져가실 거면은 등기 치시고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고 몇 년 안에 어차피 팔 거다 하시면 등기 치기 전에 매도하는 것도 오히려 나을 수 있죠. 그 돈 가지고 대신 다른 곳 쪽으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따로 또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민국 본부장님과 함께 부동산 고민 풀어봤는데요. 매주 수요일 부동산 올인원에서 윤민국 본부장님의 속 시원한 상담 이어지니까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연결 안 되신 분들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는 분들 위해서 무료 상담 그리고 세미나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본부장님, 이 세미나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되는지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올해가 이제 추석 이후부터 가격이 조금 이제 갑자기 계속 상승하다가 좀 둔화됐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시점인데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거죠.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지금 해도 괜찮은 건지 걱정이 앞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 전망에 있어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저는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이 뭔지 그리고 상승 요소가 뭔지 이런 걸 다 비교를 해보고 실제적으로 어떤 게 더 우위에 있는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액 투자를 가장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소액 투자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 꼭 많이 놓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되는지 그리고 2022년에 가장 어디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질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또 세부적으로 원하시는 분들 또 세부적으로 또 안내를 해드릴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년 전망에 의해서 내 자산을 어떻게 꾸려갈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석을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네, 세미나와 상담 일정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5153-2663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 그리고 노란 톡방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 QR코드를 찍고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